샤넬, 구찌, 에르메스, 톰브라운, 플렉스 문화라고 하죠. 가사에 나는 뭐를 사고 어떤 차를 그렇죠. 타고 돈 벌어서 벤틀리를 부시겠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벤틀리를 부시겠다 그래요. 다들 경기 불황이라고 네. 하고 실업급여가 얼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샤넬이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매장으로 뛰어가고 이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 코로나인데 왜 일어나?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도 명품을 사고 싶어서 불법 도박을 했다, 절도를 한다. 왜 이렇게 명품에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대표님 그럼 혹시 네. 명품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평소에? 글쎄요. 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안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좋아합니다. 아,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계속 코로나 얘기가 네. 나오긴 하지만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품 소비는 28%가 증가했대요. 올해가 네. 지난해 대비.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명품 소비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데 또 지난 5월에도 명품의 거의 대표 주자인 샤넬이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네. 그 인상 전에 사야겠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런 오픈런 현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다들 경기 불황이라고 하고 뭐 실업급여가 얼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명품에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명품을 원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 먼저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사치제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치제도 역시 똑같습니다. 경제학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줄어들게 마련이죠. 맞아요. 비싸니까는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다만 이제 사치제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덜하다라는 건데 명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베블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인 분이 계세요. 유한계급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저서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에 대한 선호가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데 선호가 더해진다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나는 저 올라간 가격까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나한테는 장애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그러한 소비재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베블런제 뒤에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베블런 이펙트라고 해서 그러한 물품들만 따로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얘기하는 단어인데 과시적 소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물건을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내가 가졌을 때 얻는 분명히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의 가치로 삼는다라고 그런 소비를 과시적 소비라고도 얘기를.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 코로나인데 왜 일어나? 그렇죠. 네, 라는 거 가지고는 최근에 보복 소비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보복, 리벤지, 리벤지 스펜딩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보복 소비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 명품 시장 굉장히 네네네.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4월인가 5월 달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코로나로 소비를 못하는 심리가 억눌려 있다가 이게 풀어지면서 이 여태까지 못했던 거의 심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명품을 소비하기 시작하는 현상을 가지고 보복 소비라고 새로운 용어가 지금 탄생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코로나 시대에 억눌렸던 소비를 못했던 그런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명품 위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복 소비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름에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쯤은 해외여행을 계획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는 절대 못 가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행에 쓸 돈도 남는데 나도 뭐 하나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예비 부부들이 신혼 부부들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못 가니까 그리고 결혼식도 큰 규모로 못 하니까 그 돈으로 예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나아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명품 사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시하고 싶고 나는 명품을 살 정도로 여유가 있다 또는 명품 사는 사람들하고 나는 거의 뭐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이 또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또
요새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해 있으니까 유튜브도 발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보고 나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다 라는 심리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사게 되면은 또 안 하는 거죠. 예. 너무 흔해. 너무 흔해진 거죠. 이제 뭐 국민 명품이라 불리는 가방 같은 거 있었잖아요. B로 시작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네, 그쵸. 예, 그런 것들 뭐 너도 나도 하고 다니니까는 그리고 G로 시작되는 것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 명품으로 안 치고 그건 명품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명품을 사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나는 이제 싫어졌어. 나는 안 사. 나는 달라.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명품이 아닌 다른 명품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스노브 효과라고 따로 얘기를 합니다. 스노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서민인데 귀족인 척 하는 사람, 속물들이죠.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언어로 얘기를 하면 속물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효과들도 명품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뭐 에르메스라고 해서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는 뭐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돈이 있어도 못 사고 그래요? 네, 1년을 기다려야 하고 뭐 여러 개를 사야지 진짜 원하는 가방을 살 수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그런 사람들의 스노브 효과를 딱 타겟팅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네요. 아마도 그럴 거고요. 그런 게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자기들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는 거죠. 예, 뭐 특정 브랜드 말해도 되나요? 강남에는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그러한 쇼핑센터로 이름이 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1층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명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2층, 3층, 4층 가면은 우리나라 브랜드는 아예 없고요. 해외 브랜드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신세계에서 저는 원래 있는 용어인 줄 알았더니 신세계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군더샵이라 그래가지고 편집 매장이란 뜻인데 명품만 편집 매장을 또 따로 중간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가 좋게 말하면 강남의 VVIP들을 위한 나쁘게 말하면 스노브 효과 이런 속물들을 위한 아주 제대로 된 매장 전략을 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최근에 명품을 소비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어려지고 있어요. 뭐 20, 30대의 명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막 요즘 플렉스 문화라고 하죠. 이런 아까 말씀해주신 분더샵도 사실 힙합 노래 가사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분더샵에서 뭐 얼마를 결제했다 이런 가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점점 더 어려져서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도 구찌를 뭐 신는다, 뭐 200만 원짜리 톰 브라운 가디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왜 어쩌다가 이렇게 젊은 세대까지 넘어갔을까요? 우선 말씀 들어보니까는 우리 애가 중학생인데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허드 비헤이비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어떤 군중이 같이 행동하는 쪽으로 쫓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밴드웨건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누가 음악을 울리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이제 그런 효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군중 심리 또는 군중 행동 그리고 밴드웨건 이펙트와 같은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하나가 어디선가 뭔가 그런 플렉스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은 쭉 쫓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과학자들 얘기를 좀 참고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럼 청소년들이 더 이럴까? 왜 절제를 못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학문이 좀 결합한 학문인데 기존 전통경제학 그리고 심리학 그리고 이제 과학 쪽에서는 뇌과학 그리고 이제 또 과학 쪽에서는 진화론 이런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지금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뇌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브레인이라는 제가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보고 좀 참고를 했는데
10대 청소년들은 이제 뇌가 덜 성장을 했어요. 유아기 때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또 성인의 뇌의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아기 때 뇌의 모습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고 청소년기의 뇌의 모습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고 또 성인은 또 성인 뇌에서 나오는 다른 행동을 보이거든요. 근데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해보니까는 이런 게 있다 그래요. 똑같은 연령대별로 어디 쇼윈도 같은 데 앉혀놓죠. 앉혀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근데 10대 청소년들이 아주 유난히도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회적인 어색함 그리고 감정적으로 되게 과민하다라는 것이 성인에 비해서 유달리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하는 거를 보고 더 따라하고 네,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의 유행이 명품 쪽으로 옮겨가서 그렇지. 네. 저도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네. 노스페이스 이런 브랜드가 유행을 했었던 그렇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종목이 달라졌을 뿐이지 네. 그런 현상은 계속 있어 왔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저희 때도 있었어요. 어떤 거였어요? 아디다스 슬리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어떤 거를 10대들이 관심을 가지느냐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10대들이 특히 명품에 관심을 갖게 된 게 힙합 문화 그렇죠. 때문인 것 네. 같아요. 2010년대 초반부터 쇼미더머니라고 해서 맞아요. 지금도 방영 중인데 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 네네 저도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힙합에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플렉스 문화고 또 거기서 얘기하는 게 진짜 가사에 나는 뭐를 사고 어떤 차를 그렇죠. 타고 이런 네. 얘기가 나와요. 게다가 또 요새는 연예인들한테 뭐 이런 별명도 붙인다고 해요. 뭐 인간 샤넬, 인간 구찌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명품에 기존에는 모델을 전문 패션 모델만 썼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아이돌들을 데려와서 모델로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무래도 10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두란 노래 아세요? 염따. 네, 염따하고 몇 명이 네, 같이 네, 네. 그 노래를 우리 둘째랑 들으면서 5학년이거든요.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노래 가사에 돈 벌어서 벤틀리를 푸시겠다라는 노래가 나와요. 가사가. 맞아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벤틀리를 푸시겠다 그래요, 노래 가사에서.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예. 사실은 이제 명품 관련해서 얘기할 때 저는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효과 관련해서 3종 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베블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밴드웨건 따라한다라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파노플리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의 보드리아르인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소비를 할 때는 그 소비를 하는 집단과 나는 같은 집단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정 때문에 소비를 한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파노폴리 효과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연예인이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소비하고 싶고 그리고 이 연예인을 추종하는 그 집단들, 예를 들어 힙합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힙합을 좋아하는 그 집단들이 소비하는 걸 나도 똑같이 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명품에 적용이 되게 되면은 이 명품을 소비하는 집단 그리고 이 명품을 소비하는 나의 인플루언서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과 나는 똑같은 소비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파노플리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더 깊게 동참을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위험을 감수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안 재고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결합되게 되면은 명품을 위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조금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10대 청소년들의 뇌는 아직은 그렇게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제 파노폴리 효과나 베블론 효과에 더 많이 휩싸이고 그리고 이런 효과들을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바로 10대 청소년이다. 안 그래도 요새 그런 기사가 많이 나더라고요. 뭐 10대 청소년들이 명품을 사고 네. 싶어서 불법 도박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절도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많던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건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네. 어쨌건 청소년들이 그런 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미디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젊은 세대가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명품에 오히려 집착한다. 이 기댈 데가 없으니까는 물건에 기댄다라는 컨셉이거든요.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교육이 중요한데 과연 청소년기에 이런 심리 상태 그리고 제가 조금 오늘 말씀드린 뇌 그리고 여기로부터 나타나는 행동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현재 자기를 둘러싼 환경과 결합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연구와 또 성인으로서 책임자로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